전문가와 함께 장성택 실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실각 소식이 어제 갑작스럽게 전해졌는데 예상이 좀 됐던 부분입니까? 네, 무엇보다도 북한에서의 권력, 최고 권력은 김정은이 다 갖고 있지만 김정은과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얼마나 공식 행사를 수행하느냐로 알 수 있는데 작년에 106회를 장성택이 수행해서 제일 많이 했다면 금년엔 절반으로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네. 50차례 내외이기 때문에 굉장히 김정은과 좀 멀어졌다. 그리고 올 5월경에는 한 달 정도 잠적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 장성택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은 이제 해왔었는데, 네. 전격적으로 바로 장성택이 이제 당의 행정부장이거든요. 행정부장이 당의 치안, 그러니까 북한의 치안과 공안기구 이런 거 다 통과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장성택이 부장이고 바로 밑에 제1부부장 또 부부장, 그러니까 그 행정부의 2인자, 3인자가 다 공개 처형을 당했다. 네. 이건 완전히 왼팔 오른팔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성택 자신이 지금 실각했는지는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이 바로 밑에 있는 두 사람을 처형까지 했다면 장성택도 분명히 잠적한 걸로 봐서 실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건데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대체로 그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장성택 부위원장이 김정은의 고모부이기도 한데 김정은이 실각을 재가를 했을 거란 말이죠. 네. 왜 그랬을까요? 네, 그건 이제 장성택이 아까도 이제 이력이 쭉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청년 사업부 이런데 이제 공산당 콤소몰이라고 하는데 거길 거기서 이력을 쌓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했어요. 이게 북한의 주요 고위 인사를 다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사를 한 7, 8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북한의 상당히 고위층에 자기 인맥을 쌓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김정일에게 이제 한번 좀 가서 자숙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지방으로 밀려났다가 다시 또 복귀해서 행정부장이 되고 국방위원회 위원이 되고 또 1년 만에 제1위원장, 그러니까 부위원장으로 바로 고속 승진을 이제 했기 때문에 또 장성택이 바로 형이 둘이나 군인 장성이에요. 그러니까 군부에도 줄이 있고 그렇게 보면은 공안기구, 치안기구, 군 이게 다 권자의 가장 핵심 기관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상당한 기반을 쌓는 데다가 외자 유치 사업이나 북중 관계 또 남한도 다녀갔고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경공업 분야나 경제 부문뿐 아니라 군부까지도 다양한 인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지금까지는 김정은 정권을 이제 안정시키는데 큰 후견인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홀로 쓰겠다는 거죠, 김정은이. 그래서 뭐 처형까지는 안 했을 것 같지만 김정은 1인 독재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장성택이 이제는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나 후년쯤 대체로 이선으로 물러나지 않을까 이랬는데 이 전격적으로 바로 2인자, 3인자 바로 밑에 왼팔 오른팔을 자르면서 실각시켰다는 건 전격적이라고 좀 볼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북한의 태양은 하나다. 태양을 가리고 있다. 그게 죄입니다. 자, 장성택이 실각하면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사람이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인데 자, 먼저 최룡해가 어떤 인물인지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올해 64살입니다. 최룡해 총정치국장. 북한의 이른바 로열 패밀리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아버지 최현 인민무력부장이 김일성 주석과 빨치산 활동을 함께했던 동료로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최룡해도 현재 인민군 총정치국장 겸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인민군 차수까지 맡고 있는 등 김정은 체제의 실세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최룡해가 조금 떠오르면서 어떻습니까? 군부의 입김이 더 세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요는 지금 장성택이 경제 살리기 또 외자 유치 남한과도 뭐 비교적 대화를 하자 온건파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잘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의 논리에 의해서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거지 네. 장성택의 그 어떤 정책 노선 때문에 밀려난 건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의 권한은 훨씬 강해지고 네. 최룡해는 뭐 예스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역설적으로 최룡해 자신이 사로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공산당 거기에 장성택이 키워준 사람이에요. 네. 키워줬기 때문에 장성택의 라인이라고 이제 불렸는데 2인자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 2인자 싸움에서 장성택이 밀려났다고도 볼 수 있지만 네. 최룡해는 사실 군의 경력이 없어요. 군의 경력이 없어서 군부의 어떤 당에 대한 충성심을 관리 감독하는 직인데 이 직위가 군부에선 1인자예요. 2인자는 총참모장이고 3인자가 오히려 우리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인민무력부장인데 그래서 최룡해가 부상한다는 것은 군부의 입김이 조금 더 강해질 거는 사실이지만 네. 그거는 결국 김정은이 이제는 더 전제 정치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김정은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군부도 따라온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최룡해는 또 군인 출신도 아닌데 총감독으로 네. 내세워서 군부 1인자로 만들었고 2인자인 총참모장, 3인자인 인민무력부장 전부 3번이나 갈았어요. 네. 2년 사이에 3번이나 갈았기 때문에 전부 김정은 말 잘 듣는 사람. 그리고 요번에 또 뭐 장성택 축출하는데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이 사람도 뭐 김정은의 완전히 수족이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 다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결단에 따라서 북한은 이제 간다. 그러면 김정은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는 지금 구도로 봐서는 군부의 입김이 아무래도 더 세지겠지만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다 불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결단만 하면 남북관계도 아주 뭐 바로 악화되거나 그럴 이 요인으로 장성택의 실각으로 바로 악화되고 그렇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자, 장성택의 그 실각 이후에 뭐 측근들이 처형이 되고 또 숙청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될까요? 글쎄 뭐 당장에 이제 뭐 매형하고 조카가 쿠바하고 말레이시아 대사인데 소환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질이 될 것 같고 네. 지금 그 장성택의 사실 은공을 받은 사람이 군부 뭐 치안기구 공안기구 그다음에 경제 쪽에 많아요. 박봉주 총리라든지 노두철 부총리라든지 네. 곽범기 이런 사람들이 다 북한의 지금 경제 살리기에 선두주자로 나서는 사람들인데 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사람들, 박봉주 총리 같은 이 개혁을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경질될 것인지. 그렇다면은 이건 북한 정책이 선경 정치 요소는 없어지고 선군 정치로 가는 게 분명한데 과연 이 장성택이 2인자기 때문에 자른 거지 장성택이 내세우는 경제도 살려야 된다. 또 남한하고도 대화를 해야 된다. 이래서 제거된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그 숙청 규모는 장성택의 아주 은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그러나 은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원홍이나 최룡해 같은 사람은 바로 장성택 라인이었던 사람들인데 네. 그러나 장성택을 축출하는 데 지금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장성택과 좀 거리를 뒀던 사람들은 살아남을 테고 아직도 계속 끈끈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은 좀 위험하지 않나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 그 장성택 실각 과정에서 장성택의 부인이죠. 김경희가 조카인 김정은한테 만류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런데 지금 김경희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경희는 뭐 몇 달 동안 아프다 그래서 잠적한 적도 있고 네. 그러나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뭐 친척이라고 몇 명 없잖아요. 여동생 하나 있고 형이라고 있는데 형은 좀 아프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고모인데 단지 이제 고모와 고모부의 사이가 별로 안 좋다. 벌써 오래전부터 안 좋다라고 돼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들 슬하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파리에 유학 가서 자살을 했습니다. 만약에 딸이 살아있었으면 아마 장성택도 조금 더 오래 하지 않았을까. 사촌 여동생의 아버지니까. 네. 그러나 이제 딸이 자살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택이 수양대군이냐 수호천사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성도 장씨고 삼촌이 아닙니다. 삼촌이면 혹시 야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김경희는 아무래도 자기 고모니까 좀 몸도 아프신데 좀 쉬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신변에 뭐 위해가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일이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지금 김정은을 떠받치고 있는 두 축 중에 한 축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금
약간의 정비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북한 내부에서 동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북한이 잘하는 짓거리가 남한에 도발을 한다거나 핵실험을 한다거나 그래서 내부 결속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년 봄에 이제 한미연합훈련 같은 거 할 때 그때 핵실험을 한다든지 장거리 로켓 발사한다든지 천안함 연평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도발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정은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김정은과의 대화, 직접 대화, 이를테면 특사를 파견한다든지 그래서 김정은의 마음만 움직이면 남북대화나 육자회담도 할 수 있다, 거꾸로. 그러니까 너무 장성택 실각으로 남북관계가 이제 악화될 거다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또 중국과 미국이 하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북한을 어떻게든 관리해 나가야지 여기서 뭐 장성택이 실각했으니까 이제 남북관계는 경색될 게 뭐 그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